사퇴 결의안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는 의원총회에 불참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참석을 해서 30분간 본인의 입장을 쭉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비공개로 토론을 했죠. 근데 그 토론 와중에 대략 한 저녁 8시가 다 돼서 그때쯤에 이제 국회 본관 예결위 회의장이죠. 거기에 윤석열 후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준석 대표는 이제 비공개 토론 시간에 저는 우리 후보가 유일한 야권 후보라고 생각을 한다. 제가 위험을 과장하는 게 아니다. 냉정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우리가 어떤 약간의 지지율로 2030이 이탈된 상황에서는 당의 존립에 관해 큰 위협이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이것도 그동안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보였던 이준석 대표의 적대감, 상당히 완화된 표현입니다. 이런 대목을 정치에서는 잘 읽어야 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또 대선 승리 방향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어도 진심을 의심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생각이 있어서 저런 게 아니라면 대화와 소통이 된다. 의총에서도 대화할 수 있다. 저는 대선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 저는 오늘 내일 후보와 진솔한 대화를 할 것이다. 서로 오해가 풀리고 국민이 감동받는 선거가 되길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의원들께 보답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의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사에서 야전침대 갖다 놓고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이거를 이제 약속을 했죠. 그러면서 다시는 세 번째 도망가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의원들한테는. 어찌 보면 의원들이 이 두 사람이 화해했는데 이걸로 끝인가? 왜냐하면 기억나시지만 7월 말부터 시작된 갈등, 그 다음에 그게 원희룡 전 제주지사, 원희룡 당시 후보의 갈등, 그걸로 이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그냥 그럭저럭 봉합이 됐는데 나중에는 드디어 이제 당무 이탈, 이준석 대표의 당무 이탈이라는 걸로 표현이 돼서 울산 회동으로 2막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다시 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척하면 척이라고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다시 이번에 이 사태가 불거진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3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제부로 3막이 끝났습니다. 4막은 있을 것인가? 4막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이건 4막, 거의 죽을 사자 4막이 되는 그런 판이죠. 그러니까 4막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거를 이제 이 드라마는 3막에서 끝나야 된다 하는 거를 아마 지금 야권 지지자들이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하고 이제 비공개 토론이 계속되고 있는 이 중에 윤석열 대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를 여러분이 그리고 국민이 뽑았다. 저와 대표와 여러분 모두 힘을 합쳐서 3월 대선을 승리로 이끌자. 모든 게 다 후보인 내 탓이다. 오늘 의원들도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이 대표도 의원들에게 본인 입장을 다 설명하신 걸로 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 이준석 대표 사퇴 결의안이 철회되고 난 뒤에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해라고 할 것도 없다. 저희가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국민 명령을 똑같이 받들어서 분골쇄신에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윤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대표님도 한 말씀 하시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다시 기자들한테 유일하게 두려운 것은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고민들은 각자 위치에서 했던 고민들이고 이제 고민들의 접점이 마련된 것 같다. 이제 후보님과 신뢰를 구축하겠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린 것 제과 사과드린다. 선거 승리로 보답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야전침대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일단 의형적으로는 잘 봉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의원총회장에서 둘이 이렇게 껴안고 했는데 이 사진 잘 아시다시피 한 달 전 정도에 울산회동에서 보여줬던 사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3막이다. 그게 2막이었다. 그리고 어저께 게 3막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제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사퇴 결의안을 몰아갔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날 즈음에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직접 본인이 왜 그동안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객관적으로 보면 변명이고 그러나 또 주관적으로 본다면 본인은 그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내가 무슨 딴 뜻으로 이런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나 이런 사람들은 또 그런 고민이 있었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해가 된 거죠.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상대방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하는 거 따지고 뭐 그래 아니야 근데 이건 넌 잘못했어 뭐 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하는 것들이 저는 뭐 윤석열 후보 측이나 이준석 대표 측이나 자극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극적으로 뭐 이른바 화해를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왜 그러냐. 지난 윤석열 후보가 6월 29일 날 정치 입문선언을 하고 7월 말에 전격적으로 대표 패싱이라는 형식으로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패싱이라는 형식으로 입당을 하고 나서 그러면 뭐 8, 9, 10, 11, 12 한 5개월 남짓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이 5개월 동안 쌓여온 양측 특히 뭐 윤핵관 문제를 둘러싼 갈등 뭐 이런 것들이 그게 뭐 어제 하루 생각을 좀 바꾼다고 해서 더군다나 어제 오전과 오후가 그렇게 달랐는데 그래서 그게 다 털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어려운 일이고 그러다 보면 자, 오늘부터 이제 뭐 그 이준석 대표가 진짜 야전 침대 갖다 놓고 선거를 지휘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의 후속 조치가 또 필요하다. 울산회동이 그 당시엔 봉합으로 여겨졌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간 것.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거는 결국 그 이후에 그 합의의 정신을 지키려고 하는 양측의 노력. 이건 어느 한쪽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원래 오해라는 거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서 뭐가 어쩌니 저쩌니라고 생각해서 발생하는 오해도 있지만 대개는 양쪽이 비슷하게 서로 상대방을 의심하면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의심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의심을 해소하려는 노력 그건 결국 후보와 대표 간의 직접 소통 노력입니다. 그거는 윤석열 후보도 노력을 해야 되고 이준석 대표도 노력을 해야 된다.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안 된다. 또 그 두 사람의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중간에서 또 이런저런 뭐 보고를 잘못한다든가 이해를 잘못한다든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녹여내려는 후속 조치. 그거는 사막이 아니고 그냥 그 일종의 애프터 서비스 비슷한 거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래야 이 기류가 완벽하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어제 오전과 오후의 장면을 누가 컨트롤했을까? 글쎄 그거는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만 저는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후보와 김기현 원내대표 사이에는 뭔가 공감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공감대가 정말 있었다면 어제 하루의 장면에서 결국 연출, 감독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도 감독이 있었다. 누구냐? 결국 윤석열 후보 본인이 감독과 배우 역할을 다 한 것 아니냐. 거기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조연 역할을 했나? 뭐 이런 판단이 들 정도로 만약에 어제 하루의 장면이 누군가의 연출이라면 굉장히 완벽하게 또 극적인 반전을 이룬 연출이었다. 근데 그거는 뭐 아무도 지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뭐 윤석열 후보는 알겠죠. 난 사실 몰랐는데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즉흥적으로 결정할 것일 수도 있고 다만 어제 오전에 단초는 있었죠.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연수 문제라고 하는 그 지하철역 인사 이거를 이준석 대표 아무 상의도 없이 즉흥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여의도역에서 내려서 30분 정도 아침 인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준석 대표의 제안을 내가 그대로 수용했다 하는 일종의 사인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이후의 진척 상황은 권영세 사무총장 안 상정 자체를 거부한다든가 완전히 이준석 대표가 어깃장을 놓고 거기에 의원총회 긴급하게 열어서 대표 사퇴 결의안 이건 논의하고 이준석 대표 또 참여해서 해명하고 의원들이 항의하고 이런 장면들이 하루 온종일 있었는데 그 엔딩은 해피엔딩이었다. 이게 과연 감독의 작품이냐 뭐 이런 부분에서 궁금해하실 텐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정치부 기자가 아무리 열심히 취재를 해도요 당일날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아마 뭐 오늘이나 아니면 훗날 사실은 그때 그러니까 1월 6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은 나중에 아마 밝혀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어제 하루만 놓고 보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도 누군가의 감독 그게 윤석열 후보 본인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감독에 의해서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 이 감독이 그런 그 어떤 연출 능력 이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윤석열 후보든 아니면 윤석열 후보의 뭐 누구 측근이든 간에
유지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60일 동안에 자 과연 이제 반전이 있을 것인가? 여기에 나경원 전 의원도 멸공에 자유의 의미까지 부여한 이마트 방문 인증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를 두고 야권 인사와 지지층 사이에서 멸공을 키워드로 한 SNS 챌린지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이 이마트에서 장 보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게재하며 오늘 저녁 이마트에서 멸치, 약콩, 초코바의 일종인 자유시간, 그리고 야식거리 국물 떡볶이까지 샀다라고 썼습니다. 이어서 공산당이 싫어요가 논란이 되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밖에 없을 텐데라며 멸공, 자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앞서 윤석열 후보가 이날 낮 물가 상승과 방역 패스 실황을 점검한다는 취지로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소재한 이마트 이수점을 방문해 장을 본 뒤 공식 인스타그램에 이마트, 달걀, 파, 멸치, 콩, 윤석열 해시태그를 단 것과 연관이 깊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마트 이수점은 나경원 전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동작구 지역구에 위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석열 후보 공약 플랫폼인 위키운 내 AI 윤석열을 통해서 이마트 장보기 후기를 묻는 유권자에게 답변을 남기면서 장보기의 진심인 편이라며 오늘은 달걀, 파, 멸치, 콩을 샀다. 달파 멸콩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 투기위원장인 김진태 전 의원도 이날 정용진 부회장이 멸공이라고 했다고 시끄러운가 보다. 이분 대단한 분이라며 윤석열 후보는 이마트에서 달걀, 파, 멸치, 콩을 구입했군요. 문파 멸공이라고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문파 멸공이 바로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김현주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인근 이마트를 방문해 달걀, 파, 멸치, 콩을 구입하는 모습의 인증 영상을 올리며 주말에는 달파 멸콩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야당 인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인스타그램 활동 중 멸공을 거듭 강조해온 정용진 부회장이 여권의 저격 대상이 되자 응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지난해 11월 공산당, 콩 등을 거론해온 그는 지난 5일과 6일 멸공 해시태그를 단 글이 인스타그램 측에 의해서 폭력 선동 관련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삭제된 데 대해 나는 공산주의가 싫다. 이게 왜 폭력 선동이냐고 공개 이의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네티즌들의 시선이 쏠린 가운데 정용진 부회장과 윤석열 후보가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서로 팔로우 중인 정황도 부각됐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에서 정용진 부회장과 연관이 있느냐는 취지의 취재진 질문에 웃으면서 집에서 가까운 곳이고 오늘 아침에 오랜만에 오전 일정이 없었다. 저희 집 강아지들 간식이 떨어졌고 저도 라면하고 이런 것 좀 사서 먹으려고 가까운 데 다녀왔다고만 답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다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문파 멸공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은 발칵 뒤집혔는데요. 민주당의 이 김태년이는 정용진 부회장을 향해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습니다. 눈치 없는 정청래는 멸공 논란에 참여했는데요. 그는 페이스북에 멸공과 좌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윤석열이 멸치콩을 들었기에 나는 왼손에 팔을 들었다. 좌파라고 했습니다.